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양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양주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했는데 보상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800여 건으로 2017년에 비해 6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B형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포천시의 A형 간염 환자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해 5월 양주에서 발생했던 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시나요? 사고 후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양주시에서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보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7일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 모습입니다. 58살 이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저지른 고의적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이모 씨를 포함한 2명이 숨졌고 주택 4채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망해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피해 보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집이 완파가 되면 950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반파가 되면 450.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어요. 이후 해당 LP가스 업체의 보험사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주택 파손 등 대물 피해는 양주시에서 보상을 검토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현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주택이 완파된 피해 주민 1명에게만 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청구할 때 저거나 해서 뭐 보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만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한마디 없고 저것도 없는데.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와 생활 기반 상실 등으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양주시는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만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례의 주된 목적이 이제 긴급하게 이제 이분이 살 수 없을 생활의 곤란을 겪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이거 갖다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일단은 생계가 이제 곤란하고 생활이 곤란할 때 저희가 이제 반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전파가 돼서 이 집이 거의 날아가서 생활 수리가 이제 불가능할 때. 하지만 당시 사고로 주택 절반이 날아간 피해자 역시 마을회관 등을 전전하며 한 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유발자가 보상 능력이 없었지만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300여 명의 이재민이 총 12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낮에는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초여름 날씨에 접어들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주말 또 한 차례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예보돼 있기 때문인데요. 길어지는 미세먼지 소식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걱정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김할머니는 올봄 창문을 제대로 열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어와 방바닥에 새까맣게 내려앉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아이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으니까 노약자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바깥 공기뿐 아니라 실내 공기도 못 미덥긴 마찬가지. 하지만 불티가 나게 팔렸다는 공기청정기도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남들처럼 공기청정기나 있어서 놓고 살면 걱정을 하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 내가 병원도 공짜에도 자주 못 가는 지변이 돈이 어디 있어서 사. 이웃집에 사는 신할아버지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불편한 마스크 때문에 외출을 줄였지만 집안 공기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좀 헛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로당이 도피처입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공기청정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다리로도 5분을 걸어 경로당을 찾지만 이마저도 낮에만 문을 열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미세먼지 공격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거 사놓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낮에만 여기서 맨날 있으니까 이제 4시면 그때까지 이제 그럭저럭 하다가 여기서 가다가 이제 가는 거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공용시설에 한해 순차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출까지 겁이 날 만큼 발밑까지 들어온 미세먼지 공포에 취약계층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667건이었던 경기 북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지난해 2,816건으로 6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액도 2배 이상 늘었고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수상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는 가급적 열어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양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4k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습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B형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B형 독감이 유행입니다. 한 번 걸리면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전염성도 강합니다. B형 독감은 폐렴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독감 항체 효과는 보통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효과가 사라지고 난 뒤 독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고요. 일단 걸리고 나면 이제 처방받은 약이랑 그런 거 잘 먹으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봄 B형 독감은 주로 영유아나 청소년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독감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12살 미만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증상이라서 이제 같은 공간 안에 독감이 걸린 환자랑 같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환자 기침을 하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유행하는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또 외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개인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도 환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B형 독감에 걸렸다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학생의 경우 5일 동안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 B형 독감과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시의 A형 간염 환자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명보다 늘었습니다.
시는 12개월에서 23개월의 어린아이와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 질환자, 외식업 종사자, 의료인 등 고위험군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본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등 A형 간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포천에서 서울 제방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잔여 지방채 2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천 서울 제방도로 개설 사업 200억 원과 수해 복구공사 100억 원 등 총 49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선심성, 일회성 사업의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확인해 정리한 결과 잔여 지방채를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매년 지방채 상환에 들어간 비용 등 절감된 재원은 포천의 기초재원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인근 지자체에서 의정부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소각장 이전지에서 반경 2km 떨어진 양주와 포천, 남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법령에 따라 소각장 이전 사항을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가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또 이들 지자체들의 반대는 한 개 시군에 소각장 한 곳을 짓는다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 소각장이 내구 연한이 지남에 따라 자일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부 버스기사들이 정차 시간 동안 정류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기사들은 긴 시간 운행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이라며 흡연 부스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한 버스 정류장. 정차한 버스에서 버스기사가 내리고 곧이어 담배를 꺼내뭅니다. 정류장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지만 버스기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인들 틈에서 흡연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버스기사 역시 정류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뿌연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해당 정류장에는 이처럼 금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이 때문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지는 않죠. 그냥 불편해 거기 앉아요. 여기 학생들도 많이 아침에 가잖아요. 안 갔으면 좋죠. 버스 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버스기사의 흡연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단속원이 부천시 전체 8분이세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요. 항시 단속에 어려움은 좀 있어요. 버스기사들은 금연구역인 것을 알지만 흡연 부스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죠. 지금 어디 가서 이동해서 할 데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흡연구역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4시간 돌아야 4시간 한 바퀴 하는데 담배 한 대 필 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단속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하지만 부천시 관계자는 송내역 남쪽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흡연 부스 설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흡연 부스를 좀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 어느 사람이 그 자기 가게 앞에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설치할 공간이 거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잠깐의 휴식과 함께 흡연을 원하는 버스기사와 흡연 부스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부천시.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담배 연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게임 산업 전시회인 2019 플레이 엑스포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웹툰 전문 전시회와 e스포츠 대회도 함께 열리는데요. 게임 마니아들의 관심이 쏠릴 예정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2019 플레이 엑스포가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1살이 된 플레이 엑스포는 관람객 10만 명과 참가업체 550개사, 수출 계약 1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 소니와 반다이 남코, 세가, LG전자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콘솔과 아케이드, 모바일 5G 게임 등 분야별 신작 게임과 기술들을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이란 등 6개국 국가관을 운영. 유망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한 특별관도 더 확대합니다. 다양한 게임과 웹툰 그리고 e스포츠의 전시 그리고 비즈 마케팅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국제 e스포츠 대회도 주목할 만합니다. 총 2,4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의 경기가 열립니다. 국내 최초 웹툰만을 주제로 한 대규모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작가 사인회와 영화 상영, 캐리커처 등 관람객 이벤트와 수출 상담회, 차원 컨퍼런스 등의 비즈니스 행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요즘에 또 융합하잖아요. 콘텐츠가 융합하기 때문에 웹툰과 게임, 미디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스포츠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하고 종합 콘텐츠 축제의 도약을 꿈꾸는 2019 플레이엑스포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13억 5천만 원 규모로 문화체험과 캠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가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약 3분의 1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는 도내 양돈 농가와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도 아침 기온이 7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진짜 저절로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